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이종훈의 정치소설 7번째 시간입니다. 겨울바다 고래사냥 7장 토끼몰이. 오늘도 제가 준비한 대본 함께 보시면서요, 또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홍상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장에게도 보고를 마친 이 고문이 대기 중이던 양 부장을 방으로 호출한다. 양 부장은 이번 대선 기간 장 후보 캠프 대관 담당으로 이 고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 보도자료 하나 만들어야겠어. 어떤 내용으로 만들까요? 받아 적어. 네. 전일 23시 32분께 한수 정유로 입항하던 유조선을 신선조선 크레인 바지선이 들이받아 유출이 예상되는 기름은 15만 톤. 본 사고와 관련 한수 정유 측은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기름 제거 작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신선그룹 쪽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을까요? 글쎄, 별로 이의 제기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왜 이 고문이?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워낙 실세 고문의 지시인지라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다. 오전 9시 양 부장은 각 언론사 팩스로 보도자료를 내보낸다. 같은 시간 신선그룹 기조실도 보도자료를 낸다. 한수그룹 기조실에도 팩스가 들어온다. 양 부장이 뽑아본다. 내용이 의외다. 충돌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향후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당 크레인 바지선은 영국계 칼로아사 보험을 들었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곳으로 부족하면 그룹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 고문의 선견지명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두 그룹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사고의 책임 소재 문제는 더 이상 언론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보다는 해변으로 밀려드는 하얀 우의의 자원봉사자가 화제다. 그 우의는 한수 정유 측에서 제공했다. 오른쪽 가슴에 작은 로고도 새겨져 있다. 책임질 일이 없지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한 기업 한수정유. 때마침 한수그룹 출신인 장도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다. 이 모든 일이 사고 당일 이뤄진 일이다. 마치 사고를 예견하기라도 한 듯 신속한 장의 대응에 당황한 여당 후보도 급히 현장을 찾는다. 하지만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요구조차 못한다. 청와대에서 기다려달라 한 때문이다. 그로부터 3일 뒤에 비로소 대통령의 특별 재난지역 발표가 나온다. 장 후보는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에만 열중한다. 민경당도 전 당원 동원령을 내린다.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몰려든 당원들이 해변을 가득 채운다. 모든 언론사의 보도가 집중된 그곳은 민경당 텃밭이나 다름없다. 그 시기 각 언론사가 보도한 자원봉사자 현장 인터뷰의 주인공은 대부분 민경당 당원이다.
언론이 현장 보도에 집중하는 사이에 장에 대한 각종 의혹은 관심사 밖으로 밀려난다. 오히려 단호한 대응에 지지율이 오른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배찬호 신선그룹 기조실장은 고문 변호사 회의를 소집한다. 지시는 간단하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법적 책임 최소화에 노력해달라는 내용이다. 이후 고문 변호사 회의가 이어진다. 그리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모두 현장에는 가길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선원 변호는 신참에게 맡겨진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서지우 변호사다. 서 변호사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선원과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회사가 법적 대응을 할 테니 염려 말라고 전하는 지시 때문이다. 그룹 차원에서 이미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를 하라니 조금 어이가 없긴 하다. 그래도 열심히 전화를 돌린다. 전화 걸기가 가장 주저됐던 사람은 1등 항해사 손재두다. 언론은 연일 사고 책임자가 손이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은 움직임이 없던 유조선이 갑자기 다가왔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치명적이다. 손재두 씨? 네, 누구시죠? 신선그룹 고문 변호사 서지우입니다. 네, 제가 손재두 씨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런데, 네?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서 아직은 조사 단계니까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가 없다면 처벌 받겠습니까? 대충 얼버무린 뒤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건다. 그런데 어머니가 받는다. 그리고 회사 변호사라는 말에 마냥 울 뿐이다. 우리 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제발. 눈물의 통화를 마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써보지만 진정이 잘 되지 않는다. 도대체 그 보도자료 누가 낸 거야? 따지고 싶은 심정이지만 난 불과 2개월 된 신참에 불과할 뿐이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현장부터 봐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럴 땐 스스로 좀 멋지다는 생각이다. 다들 보고 있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지만 시선을 잔뜩 의식하며 빠르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선다. 그 시각 이 고문도 한수그룹 본사를 나선다. 캠프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두 집 살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문득 사고 직후 사라진 홍상무가 떠오른다. 싱거운 친구다. 아니 뭘 모른다고 해야 할까? 지금쯤 명예회복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수행하던 양 부장이 묻는다.
신선그룹 보도자료 내용을 어떻게 그쪽에서 귀띔을 해줬냐고? 네. 그런 게 아니야, 이 친구야. 그럼 그냥 토끼몰이의 정석이야. 토끼몰이요? 테러를 열어주고 원하는 곳에서 잡는다. 아, 네. 토끼는 앞만 보거든. 그래서 큰 그림을 못 봐요. 여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도 기자도 하루살이 인생이라서 절대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 하하. 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8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